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문화적 성취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류가 어떻게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교수의 시선에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다. 내가 맡고 있는 수업은 주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한류, 즉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다루곤 한다. 어느 날 강의 중에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던 중 학생 하나가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류의 영향이 아시아와 미국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나에게도 꽤 흥미로웠다. 토론이 끝난 후 나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풀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들은 놀라웠다. 유럽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한국 아이돌들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K-팝 관련 상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들을 토대로 강의 내용을 보강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해본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중 한 학생은 직접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 학생은 한국의 공연 문화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매우 다르며 특히 팬들과의 소통이 아주 특별했다고 전해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한류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유럽으로 떠났다.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다. 파리의 대형 쇼핑몰과 거리에는 정말로 한국 아이돌들의 광고와 K-뷰티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K-팝 스타들이 입은 옷을 따라 입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류가 얼마나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사람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K-팝 아이돌들의 성실한 태도와 팬들을 대하는 예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화를 통해 나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그 후 나는 독일로 이동했다. 베를린에서는 현지 K-팝 팬클럽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한국어 가사를 외우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등 그들의 열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팬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럽에서의 짧은 여행 동안 나는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의 흐름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는 나의 강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에서 한류에 대해 더 깊이 다루기 시작한 후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수업 시간에 문화 교류에 대해 다루면 학생들이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한류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K-뷰티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다. 이런 반응을 본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수업을 보강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이 단순히 대중문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한국학 전공자들도 급증하고 있었다. 나 역시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교재나 드라마 속 표현들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문화적 흐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음으로는 유럽에서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다. 프랑스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누가 가장 최신 K-팝 아이돌의 앨범을 먼저 듣는지가 중요한 화제가 되었고,
인기 있는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는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트렌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한류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대중문화가 유럽의 다른 문화들과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한국 패션 브랜드가 현지 브랜드들과 나란히 경쟁하며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파리의 한 대형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미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가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지인들은 이제 한국 아이돌들이 입는 옷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한국에서 시작된 패션 트렌드가 유럽의 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의 사례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베를린에서 나는 한류 팬클럽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K-팝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자신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독일의 전통적인 패션 요소에 한국 아이돌들이 선보이는 독특한 스타일을 접목한 모습은 그야말로 한류가 단순한 수입 문화가 아니라 현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팬클럽 회원들은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해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드라마가 유럽에서 주는 영향력이었다. 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럽의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 속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그 답은 한국 드라마가 가진 고유한 매력, 즉 가족 중심의 따뜻한 이야기에 있었다. 유럽의 많은 드라마가 복잡한 사회 문제나 정치적 갈등을 다루는 데 반해 한국 드라마는 일상적인 감정과 인간관계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통찰을 바탕으로 나는 학생들에게 한류와 관련된 과제를 내주었다. 그 과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이 유럽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 과제를 통해 한류의 영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공유해 주었다. 한 학생은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미학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학생의 분석은 나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 후 나는 강의 중간마다 학생들과 함께 한류 콘텐츠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 위주의 시간일 줄 알았지만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류를 매개로 하여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내가 가르치는 강의도 더 풍부해질 수 있었다. 학생들과 한류 콘텐츠를 다루면서 강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된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유럽에서의 한류 확산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한류의 중심지인 한국으로 떠나 현장을 체험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강의해왔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 한국 현지에서 내가 강의하던 주제와 관련된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의 지원을 받아 나는 여름방학 동안 한국으로의 연구 여행을 계획했다. 그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드라마, 패션, 그리고 K-뷰티의 중심지였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다. 도시 곳곳에 K-팝 스타들의 광고가 걸려 있었고 거리에는 그들을 따라 입은 패션 스타일의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한류 팬들이 모이는 대형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백만 명의 팬이 몰린다는 유명한 K-팝 그룹의 콘서트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 콘서트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수천 명의 팬들이 일제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응원 도구를 흔들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축제와 같았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관객의 국적이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팬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 모두 한국어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며 응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콘서트 후 나는 현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어떻게 한류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다. 한 프랑스 팬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시절 K-팝 음악의 리듬과 비트에 매료되었고 이후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생겼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류가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넘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일정은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유럽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았기에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흥미로운 정보를 직접 얻고자 했다. 촬영 현장은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한 장면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고 배우들은 짧은 쉬는 시간에도 대사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다. 현장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섬세한 연출, 그리고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촬영이 끝난 후 나는 감독과의 짧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감독은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에 대해 진심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하길 시청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와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풀어낸다는 것이다.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유럽에서 한국 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히 흥미로운 스토리나 매력적인 배우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에게 닿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대학을 방문했다. 한류의 인기를 몸소 체험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서울의 한명문대에서 나는 한국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한류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유럽 출신의 연구자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한류가 단순한 소비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한류 팬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연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팬들의 봉사단체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주최하는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팬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나는 한류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그동안 강의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이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에서의 연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학생들과의 첫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다. 수업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한류가 어떻게 한국 사회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한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다. 학생들은 내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교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나는 서울에서의 콘서트 경험, 드라마 촬영 현장,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내가 만난 한국 팬들,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문화를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감동받은 이야기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봉사활동 중 만났던 팬 중 한 명은 사실 내가 처음 봤을 때 아주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학생은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한 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K-팝과 드라마의 매력에 빠졌고 그 열정은 그저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팬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 학생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감동을 사회에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강의에서 다루는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의 흐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그 학생은 나에게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류 팬 커뮤니티와 현지 한국인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공부하는 문화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내게 남아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봉사활동과 한국 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나 역시 한류 팬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일부는 자기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날 수업을 마친 후 나는 내 연구실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다. 봉사활동 중 만난 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간의 교류와 연대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나는 강의에서 봉사활동과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류 팬들이 보여준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쳤다. 많은 학생들이 이 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한국으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학생은 강의에서 들었던 한국의 봉사활동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에 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했다. 그 학생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한국에서 실천해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언젠가 자신도 한국에서 만났던 외국인 팬들처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가르쳤던 내용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이 경험은 나의 교육 철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문화는 단순한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은 내게 큰 희망을 주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강의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나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며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룬 문화적 성취와 그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보며 나와 내 학생들 모두 한국인들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류가 그 예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강한 근면성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있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나는 그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고리타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전 세계에 소개하는 방식을 매우 인상 깊게 생각했다. 나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한 힘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문화적 성취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그들이 가진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도 이 점을 자주 강조했다. 한국인들이 부러운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 말을 듣고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한국의 그런 점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난 후 나는 그들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한류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K-팝, 드라마, 영화, 패션, 그리고 K-뷰티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면서도 그것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부러웠다.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노력을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취는 단지 한국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전 세계의 한류 팬들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부럽습니다. 이 말에 학생들은 크게 공감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본받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나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과 그들의 문화적 성취에 깊이 감동받았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한국인들이 가진 자부심과 그들의 성공은 분명히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었고, 나 역시 그들의 노력을 본받고자 했다. 오늘은 미국 대학 교수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류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류의 힘을 느끼셨나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